조상님의 보호가 강하게 들어오는 시기에는 피해야 할 자리와 가야 할 자리가 더 이상 흐릿하게 남지 않습니다. 1번부터 4번 중에 마음이 가는 카드를 한 장 선택하세요.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1번 카드를 선택하신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는 조상님의 기운이 말보다 먼저 신호로 들어옵니다. 어떤 자리는 마음이 이상하게 무겁고,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피하고 싶고, 반대로 어떤 길은 망설이면서도 자꾸 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오래 이어져 온 기운이 위험한 쪽과 살 길이 있는 쪽을 갈라 보여주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억지로 모든 사람을 좋게 보려 하지 마셔야 합니다. 모든 자리에 참석하려 하지도 마셔야 합니다. 마음이 계속 찝찝한 자리, 말이 많고 실속이 없는 자리, 가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지는 자리는 피해야 합니다. 반대로 조용하지만 마음이 편안해지는 자리, 오래된 인연이지만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지는 자리, 생활을 바로 세우는 쪽으로 이어지는 자리는 가야 합니다. 1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특히 조상님의 보호가 소란스럽게 오지 않습니다. 꿈, 말, 우연한 연락, 반복해서 들리는 조언, 마음속의 불편함처럼 아주 현실적인 신호로 들어옵니다. 63번 제사 카드가 먼저 보입니다. 이 카드는 여러분에게 조상과 집안의 기운이 아주 가까이 붙어 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혼자 힘으로만 여기까지 온 사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보호가 있었고, 집안에서 오래 내려온 책임과 정성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남들보다 마음의 무게를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좋으면 간다, 내가 싫으면 끊는다, 이렇게 가볍게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가족의 흐름, 집안의 분위기, 오래 이어온 인연의 체면, 조상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이 안쪽에 있습니다. 이 성정은 귀합니다. 쉽게 배신하지 않고 쉽게 등을 돌리지 않으며 관계와 자리를 오래 기억하는 사람에게만 생기는 깊이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마음 때문에 피해야 할 자리까지 오래 품었을 수 있습니다. 오래 알았다는 이유로, 집안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유로, 예전에 도움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이미 기운이 탁해진 자리도 쉽게 끊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63번 제사 카드는 이 시기에 분명히 말합니다. 오래된 자리라고 모두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상님의 보호가 들어오면 오히려 낡은 명분과 진짜 보호가 갈라집니다. 겉으로는 가족 같고 오래된 인연 같고 정으로 묶인 자리 같아도 그 안에서 여러분의 기운이 계속 새고 있다면 그 자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반대로 자주 만나지 않아도 마음을 흐리지 않는 사람, 말은 적어도 위급할 때 등을 돌리지 않는 사람, 여러분의 생활과 마음을 탁하게 하지 않는 자리는 오래갈 기운이 있습니다. 63번 제사 카드가 잡힌 여러분은 가까운 시기 안에 집안과 관련된 말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친척, 오래된 어른, 또는 예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을 통해 어떤 자리의 소식을 듣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말 속에는 가야 할 길과 피해야 할 길의 힌트가 섞여 있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하는지보다 그 말을 듣고 여러분의 속이 맑아지는지 탁해지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조상님의 보호는 때로 불편함으로 먼저 알려줍니다. 가면 안 되는 자리 앞에서는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반대로 가야 할 자리 앞에서는 걱정은 있어도 이상하게 팔이 떨어집니다. 26번 북방 담은 천원 카드가 이어집니다. 이 카드는 많이 듣고, 많이 알고, 보이지 않는 정보를 모아 길을 가르는 카드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기에 귀를 닫으면 안 됩니다. 주변에서 오가는 말, 누군가가 지나가듯 던지는 조언, 반복해서 들리는 소식, 꿈속에 나오는 장소나 사람의 분위기까지 허투루 넘기면 안 됩니다. 다만 모든 말을 다 믿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26번 북방 담은 천원 카드는 많이 듣되 필요한 말만 골라내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1번 카드를 선택하신 여러분에게는 이 시기 반드시 들어야 할 말이 들어옵니다. 누군가가 저 자리는 조심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상하게 같은 이야기를 2번, 3번 전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이 가려던 곳에 대해 뒤늦게 좋지 않은 소문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은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야 할 자리를 미리 알려주는 보호의 방식입니다. 이 카드가 여러분의 역할을 보여줄 때
여러분은 사람들 사이에서 소식을 그냥 흘려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의 뒷면을 읽는 사람입니다. 누가 왜 저 말을 하는지, 어떤 말에 욕심이 묻어 있는지, 어떤 말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는지 감별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 여러분에게 오는 정보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여러분을 흔들기 위한 말입니다. 괜히 불안을 키우고 선택을 흐리게 하고 남의 욕심으로 여러분을 끌어가려는 말입니다. 다른 하나는 진짜 경고입니다. 말은 짧아도 속이 서늘해지고 듣고 나면 이상하게 정신이 또렷해지는 말입니다. 바로 그 두 번째 말을 잘 잡으셔야 합니다. 북방다문 1000원 카드가 붙으면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우연히 본 글귀, 누군가의 한숨 섞인 조언이 길을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돈 문제나 사람 소개, 낯선 모임, 급하게 결정하라는 자리에서는 말을 더 들어보셔야 합니다. 급한 쪽일수록 피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상님의 보호는 여러분을 서두르게 하지 않습니다. 서둘러야만 한다고 몰아붙이는 자리는 대개 살기가 섞여 있습니다. 43번 도둑카드가 그 다음에 보입니다. 이 카드가 나오면 피해야 할 자리는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시간, 돈, 정성, 기운을 조금씩 빼앗아 가는 자리입니다. 겉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해를 끼치는 사람보다 더 조심해야 할 것은 조금씩 가져가는 사람입니다. 잠깐만 도와달라고 하면서 반복적으로 부담을 얻는 사람, 돈 이야기를 흐리게 하는 사람, 여러분의 정보를 빼가면서 정작 책임은 지지 않는 사람,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지고 하루가 흐트러지는 사람, 그런 자리가 43번 도둑카드의 자리입니다. 이 시기에는 그런 사람과의 약속을 가볍게 잡지 마십시오. 좋은 말로 포장된 부탁도 다시 봐야 합니다. 특히 누군가가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대신 이름을 올려달라고 하거나 책임은 나중에 생각하자고 하는 흐름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조상님의 보호가 강할 때는 도둑의 기운도 먼저 드러납니다. 보이지 않게 새던 곳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이런 식으로 기운을 빼앗긴 적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내 몫이 아닌 일을 대신 처리해주고도 고맙다는 말조차 제대로 듣지 못한 일, 누군가의 사정을 들어주다가 정작 내 생활이 흔들린 일, 빌려준 돈이나 마음을 돌려받지 못한 일,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마음 한쪽에 오래 남은 손해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43번 도둑카드가 지금 드러난다는 것은 그 반복을 더는 허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피해야 할 자리는 말보다 느낌이 먼저 알려줍니다. 들어가기도 전에 피곤한 자리, 만나기 전부터 마음이 가라앉는 사람, 약속을 잡는 순간부터 머릿속 계산이 복잡해지는 관계, 그곳은 조심해야 합니다. 반대로 가야 할 자리는 여러분을 소모시키지 않습니다. 작은 부담은 있어도 끝나고 나면 마음이 깨끗합니다. 사람의 말이 단정하고 돈과 책임이 분명하고 서로의 선을 지키는 자리는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도둑의 카드가 피할 자리를 보여줄 때 그 기준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여러분에게서 무엇이 빠져나가는지 보십시오. 돈만이 아닙니다. 시간, 평온, 집중력, 자존감까지 포함됩니다. 12번 칠성신 카드가 전반부 끝에 서 있습니다. 이 카드가 들어오면 결국 여러분은 보호받는 길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칠성신은 수명과 명줄, 밤길을 밝히는 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을 지켜주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모든 것이 선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길 위에는 분명히 빛이 있습니다. 피해야 할 자리와 가야 할 자리가 갈리는 것도 이 칠성신의 보호 때문입니다. 어떤 자리는 겉으로 좋아 보여도 여러분의 명줄을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자리는 당장은 크지 않아 보여도 오래갈 복을 지켜줍니다. 칠성신 카드가 붙으면 화려한 자리보다 맑은 자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 많은 곳보다 마음이 안정되는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빠른 이익보다 오래 안전한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지키면 크게 흔들릴 일이 줄어듭니다. 이 시기에 여러분에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장면도 보입니다. 가려고 했던 모임이 갑자기 취소되거나 만나려던 사람이 사정이 생겨 약속이 밀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지나고 나면 오히려 가지 않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별 기대 없이 간 자리에서 좋은 조언을 듣거나 조용한 사람에게서 도움의 말을 듣거나 오래 잊고 있던 가족이나 어른과의 대화 속에서 마음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칠성신의 방식입니다. 큰 소리로 길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대신 막아야 할 것은 막히게 하고 이어야 할 것은 이상하게 이어지게 합니다. 여러분은 이 흐름을 잘 보셔야 합니다.
억지로 열리지 않는 문을 계속 밀지 마십시오. 쉽게 열리지만 마음이 불편한 문도 조심하십시오. 조금 돌아가더라도 마음이 맑아지는 길이 진짜 갈 길입니다. 63번 제사 카드, 26번 북방다문 천왕 카드, 43번 도둑 카드, 12번 칠성신 카드가 함께 놓인 흐름을 따라가면 1번 카드를 선택하신 여러분은 조상님의 보호 아래 아주 현실적인 구분을 하게 됩니다. 오래된 정과 진짜 보호를 구분합니다. 들려오는 말 중에서 경고와 소문을 구분합니다. 여러분의 기운을 빼앗는 자리와 여러분을 살리는 자리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칠성신의 보호처럼 가야 할 길이 조용히 밝아집니다. 이 시기에는 마음이 찝찝한 곳으로 억지로 가지 마십시오. 말이 급한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돈과 책임이 흐린 자리는 피하십시오. 반대로 마음이 차분해지는 어른의 말, 생활을 안정시키는 자리, 오래 보아도 기운이 탁해지지 않는 인연은 가까이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신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번 카드를 선택하신 여러분, 앞에서 이미 조상님의 보호가 말과 느낌과 사람의 태도를 통해 먼저 들어온다고 보았습니다. 이제 뒤쪽으로 들어가면 왜 어떤 자리는 반드시 피해야 하고 어떤 자리는 조금 두렵더라도 가야 하는지가 더 깊게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여러분의 기운을 해치는 곳이 있고 반대로 처음에는 부담스럽게 느껴져도 나중에는 삶의 중심을 다시 세워주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 구분은 머리로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조상님의 기운이 먼저 흔들어 알려줍니다. 몸이 무겁고 마음이 답답하고 일이 자꾸 꼬이는 자리는 피하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길이 조금 멀어도 마음속이 정돈되고 만나고 나서 기운이 깨끗하게 남는 자리는 가야 할 자리입니다. 지금부터 보이는 내장은 그 구분을 훨씬 현실적으로 말해줍니다. 59번 훼손된 무덤 카드가 먼저 뒤에서 올라옵니다. 이 카드가 나오면 피해야 할 자리는 오래 방치된 기운이 있는 곳입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그 안에 오래된 원망과 무례와 무책임이 쌓여있는 자리는 여러분에게 좋지 않습니다. 집안 문제든 사람 관계든 일터의 분위기든 예전부터 불편했지만 다들 모른 척 해온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버릇이 늘 거칠었는데도 그냥 넘겨왔거나 돈 문제를 계속 흐리게 처리하는 사람이 있었거나 누가 봐도 정리해야 할 관계인데도 오래된 정 때문에 그대로 두었던 흐름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59번 훼손된 무덤 카드는 바로 그런 방치된 자리를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리는 들어갈수록 기운이 무겁습니다. 만나고 나면 마음이 찝찝하고 대화 뒤에 자꾸 생각이 남고 괜히 집에 돌아와도 몸이 무거워집니다. 이것은 우연한 피로가 아닙니다. 조상님의 보호가 여러분에게 그 자리를 오래 두면 안 된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카드가 무조건 흉하게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보호의 흐름에서 나오면 오래 묻혀있던 문제를 더 이상 덮지 말라는 신호가 됩니다. 여러분이 피해야 할 자리는 단순히 싫은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정리하지 않은 과거가 계속 현재를 잡아먹는 곳입니다. 예전에 서운했던 일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아무도 사과하지 않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며 다시 예전처럼 지내자고만 하는 관계가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한 사람만 참고 늘 한 사람만 손해보고 늘 한 사람의 희생으로 평화가 유지되는 구조라면 그곳은 가야 할 자리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피해야 할 흐름이 섞여 있습니다. 59번 훼손된 무덤 카드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정말 그 자리가 여러분을 살리고 있는지 아니면 오래된 체면과 죄책감으로 여러분을 계속 묶고 있는지 보라고 말입니다. 이 시기에는 무덤처럼 덮인 문제를 다시 보게 됩니다. 보고 나면 마음이 무거울 수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보호입니다. 모르고 들어가는 것보다 알고 피하는 것이 훨씬 큰 복입니다. 73번 마패 카드가 이어지면 이제 피하기만 하는 흐름이 아닙니다. 가야 할 자리도 분명히 생깁니다. 73번 마패 카드는 명을 받고 움직이는 카드입니다. 그러니 조상님의 보호 아래 여러분에게는 어떤 호출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꼭 와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래 미뤄졌던 자리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문서나 일정이나 공식적인 만남처럼 형식이 붙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 나를 부르지? 왜 내가 가야 하지?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카드가 뜰 때는 무조건 피하면 안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역할이 필요한 자리, 여러분이 직접 가서 확인해야 하는 자리, 여러분이 빠지면 일이 흐려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조상님의 보호는 때로 편한 길만 열어주지 않습니다. 가야 할 때는 가게 만듭니다. 다만 그 길은 여러분을 망가뜨리기 위한 길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길입니다. 73번 마패 카드가 알려주는 가야 할 자리는 기준이 있습니다. 책임이 분명한 자리입니다. 말이 흐리지 않고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해져 있으며 여러분이 움직였을 때 실제로 뒷일이 정리되는 자리입니다. 반대로 급한 말만 앞세우고 책임은 나중에 보자고 하고 여러분의 이름이나 시간을 빌리려는 자리는 마패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앞에서 본 43번 도둑카드의 자리와 가깝습니다. 그러니 이 시기에는 부름이 온다고 타 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명분이 분명하고 오래 미뤄진 문제를 정리할 수 있고 여러분의 역할이 실제로 필요한 곳이라면 가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문제를 두고 어른과 한번 만나야 할 수 있습니다. 오래 미뤄둔 행정이나 문서, 일을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부탁이라도 말이 분명하고 책임과 조건이 뚜렷하다면 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73번 마패 카드는 여러분을 움직이게 해서 흐린 것을 정리하게 만듭니다. 가야 할 자리는 그렇게 생깁니다. 마음은 부담스러워도 다녀오고 나면 오히려 기운이 정리되는 자리입니다. 32번 당산나무 카드가 그 다음에 크게 서 있습니다. 이 카드가 나오면 결국 여러분은 어디에 뿌리를 두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당산나무는 오래 서 있는 중심입니다. 사람과 마을의 기운을 묶고 지나가는 것과 남을 것을 구분하게 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1번 카드를 선택하신 여러분은 이 시기에 누구 곁에 있어야 하는지, 어떤 공동체에 발을 두어야 하는지, 어떤 공간이 여러분을 안정시키는지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가야 할 자리는 반드시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박하고 오래된 곳일 수 있습니다. 가족 같은 정이 남아있는 곳,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들, 여러분을 이용하지 않고 여러분이 와도 숨이 막히지 않는 자리, 그런 곳이 당산나무의 자리입니다. 이 시기에는 새롭고 반짝이는 곳보다 오래 두고 보아도 흔들리지 않는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산나무 카드가 있다고 해서 모든 오래된 관계를 지키라는 뜻은 아닙니다. 앞에 59번 훼손된 무덤 카드와 함께 놓였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오래된 것 중에도 썩은 자리가 있고 오래된 것 중에도 뿌리가 건강한 자리가 있습니다. 이 둘을 가르는 것이 이번 흐름의 핵심입니다. 오랜 인연이라는 이유만으로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피해야 합니다. 오래된 자리라는 이유만으로 여러분의 시간과 정성을 당연하게 쓰는 곳도 피해야 합니다. 반대로 오래 보아도 선을 지키는 사람, 여러분이 힘들 때 말없이 자리를 내주는 사람, 큰 이익은 없어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공간은 가까이 두셔야 합니다. 32번 당산나무 카드가 붙으면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이미 압니다. 어느 자리는 들어가면 뿌리가 내려가는 느낌이 있고 어느 자리는 들어가면 뿌리가 뽑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감각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조상님의 보호는 그 감각을 통해 여러분을 살리는 자리로 이끕니다. 78번 엽전 5카드가 마지막에 들어오면 이 선택의 결과는 작지만 현실적인 안정으로 내려옵니다. 78번 엽전 5카드는 큰 재물 한 번보다 삶을 다시 버티게 하는 만큼의 회복을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피해야 할 자리를 피하고 가야 할 자리를 가면 당장 모든 것이 화려하게 바뀌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덜 세고 덜 흔들리고 다시 생활이 잡히는 흐름이 들어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하게 빠져나가던 지출이 줄 수 있습니다. 괜히 따라가던 자리에서 쓰던 돈을 아끼게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부탁 때문에 마음에도 없던 비용을 쓰는 일이 줄 수 있습니다. 또는 가야 할 자리에 가서 필요한 정보를 듣고 작은 도움이나 실제적인 조언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78번 엽전 5카드의 복입니다. 대단한 한방처럼 오지는 않아도 생활을 무너지지 않게 받쳐줍니다. 이 카드가 마지막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선택을 잘하면 몸과 마음뿐 아니라 실제 살림의 기운도 안정된다는 뜻입니다. 피해야 할 자리를 계속 가면 돈이 새고 기운이 새고 마음이 새어나갑니다. 반대로 가야 할 자리를 선택하면 큰 소득이 당장 없어도 손해가 줄어듭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금전과 생활의 보호입니다. 78번 엽전 5카드는 부족한 가운데서도 균형을 잡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시기를 지나며 알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사람 때문에, 체면 때문에,
오래된 정 때문에 가지 않아도 될 자리에 너무 많이 갔구나. 그 자리들이 내 생활을 조금씩 무겁게 만들었구나. 그 깨달음이 들어오면 이후 선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선택이 달라지면 삶의 기운도 달라집니다. 조상님의 보호가 결국 현실의 안정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59번 훼손된 무덤 카드, 73번 마패 카드, 32번 당산나무 카드, 78번 엽전 5카드가 함께 놓인 흐름을 따라가면 1번 카드를 선택하신 여러분은 피해야 할 자리와 가야 할 자리를 아주 현실적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오래 방치된 원망과 무책임이 있는 자리는 피하셔야 합니다. 책임과 명분이 분명하고 뒷일을 정리하게 만드는 자리는 가셔야 합니다. 오래되었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 뿌리가 건강한 자리만 곁에 두셔야 합니다. 그 선택의 끝에는 거창하지 않아도 생활을 다시 바치는 안정이 들어옵니다. 이 시기에는 마음이 무거운 곳으로 억지로 가지 마십시오. 그러나 마음은 부담스러워도 다녀오면 정리될 것 같은 자리는 피하지 마십시오. 그 차이를 느끼는 것이 조상님의 보호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신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신호를 믿고 피할 곳은 피하고 가야 할 곳은 분명히 가셔야 합니다. 오늘의 흐름이 여러분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에는 선택하신 카드 번호를 남겨주시고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떠오르신다면 공유로 조용히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카드를 선택하신 여러분은 조상님의 보호가 사람의 얼굴과 길의 방향으로 먼저 들어옵니다. 어떤 어른의 말이 계속 마음에 남고 어떤 길은 떠나야 할 때가 되었는데도 정 때문에 붙들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웃으며 다가와도 속이 편하지 않고 어떤 자리는 딱딱하고 부담스러워 보여도 오히려 여러분을 살리는 쪽일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은 편한 곳과 불편한 곳을 단순히 가르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야 할 자리는 대개 처음에는 달콤하게 보입니다. 반대로 가야 할 자리는 처음에는 책임이 따라붙고 몸이 무겁고 마음이 망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상님의 보호가 강하게 작동할 때는 겉모습보다 뒷결을 보게 만듭니다. 말이 좋은 사람보다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을 보게 하고 마음이 끌리는 자리보다 뒷일이 맑은 자리를 선택하게 만듭니다. 70번 할아버지 카드가 먼저 잡힙니다. 이 카드는 여러분 곁에 오래된 조상의 기준과 집안의 기둥 같은 기운이 서 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원래 가볍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결정할 때도 내 마음 하나만 보지 않고 집안의 흐름, 어른들의 말, 예전에 받은 가르침, 스스로 지켜온 도리까지 함께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한 걸음이 늦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늦음은 우유부단함이 아니라 조심스러운 보호입니다. 70번 할아버지 카드가 앞에 설 때는 조상님의 기운이 함부로 움직이지 말라고 붙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래전부터 찝찝했던 자리, 말은 번듯하지만 책임이 흐린 사람, 어른을 앞세우거나 명분을 내세우면서 정작 여러분에게 부담을 넘기는 흐름은 조심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예의와 도리를 말하지만 속으로는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을 쓰려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이 카드가 주는 신호는 아주 현실적입니다. 누군가가 조언을 해줍니다. 나이 많은 사람의 말일 수도 있고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의 짧은 한마디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미 돌아가신 어른이 꿈에 나오거나 오래전 들었던 말이 갑자기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신호를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이번 카드를 선택하신 여러분은 이 시기에 그 자리는 가지 말아라. 그 사람은 조심해라. 이를 너무 쉽게 보지 말아라. 같은 말을 듣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이 처음에는 답답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왜 자꾸 막는 것처럼 느껴지지? 왜 다들 조심하라고만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70번 할아버지 카드는 막는 기운만이 아닙니다. 오래 버틴 삶의 눈으로 위험을 먼저 보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어른의 조언이나 오래된 경험에서 오는 경고를 흘려보내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겁주려는 말인지 정말 뒷일을 보고 하는 말인지 구분하셔야 합니다. 말이 거칠어도 속이 여러분을 걱정하는 쪽이면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또 70번 할아버지 카드는 고집의 자리도 함께 보여줍니다. 그래서 피해야 할 자리는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붙들고 있는 곳일 수 있습니다. 우리 집안 일이니까? 예전부터 알던 사람이니까? 원래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런 말로 계속 버티던 자리가 있다면 다시 보셔야 합니다. 오래되었다고 다 보호는 아닙니다. 어떤 오래된 자리는 여러분을 지켜주지만 어떤 오래된 자리는 여러분을 낡은 책임 안에 묶어둡니다.
조상님의 보호는 이 둘을 가르게 만듭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오래된 인연은 살리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여러분에게만 참으라고 하는 관계는 피해야 할 자리입니다. 70번 할아버지 카드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진짜 도리인지 아니면 낡은 부담인지 보라고 말입니다. 그 구분이 바로 이 시기의 첫 번째 보호입니다. 46번 길 떠나는 사람 카드가 이어집니다. 이 카드는 분명한 이동의 기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서 한 발 떨어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장소를 옮기는 일일 수 있습니다. 오래 다니던 모임을 줄이는 일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의 연락을 천천히 끊는 일일 수 있습니다. 또는 마음으로 이미 떠나야 하는 사람과 자리를 이제야 인정하게 되는 흐름일 수도 있습니다. 46번 길 떠나는 사람 카드는 떠남을 두렵게만 보지 않습니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팔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조상님의 보호가 강하게 들어오면 이상하게 한자리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곳이 겉으로는 익숙해도 여러분의 운기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자꾸 마음이 밖으로 나가고 다른 길이 눈에 들어오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든다면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건 단순한 변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카드가 보여주는 피해야 할 자리는 머물수록 외로워지는 자리입니다. 사람은 많은데 마음을 둘 곳이 없는 자리, 함께 있어도 결국 혼자 처리해야 하는 자리, 떠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남아있지만 매번 돌아오면 기운이 빠지는 자리입니다. 그런 곳은 조심해야 합니다. 반대로 가야 할 자리는 처음에는 낯설어도 여러분의 발걸음을 가볍게 만드는 곳입니다. 아주 먼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평소와 다른 길로 가게 되는 일, 미뤄두었던 방문, 조용한 상담, 행정적인 처리, 어른이나 가족을 만나러 가는 짧은 이동, 이런 것들이 길을 열 수 있습니다. 46번 길 떠나는 사람 카드가 나올 때는 움직임 자체가 운을 바꿉니다. 가만히 앉아 고민만 하면 계속 같은 생각에 갇히지만 몸이 움직이면 마음의 답도 따라 움직입니다. 이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이 시기에 길 위에서 신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려던 곳이 갑자기 막히거나 약속 시간이 바뀌거나 길을 잘못 들어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는 식의 작은 어긋남도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자리는 자꾸 무리해서 맞추게 합니다. 일정이 꼬이고 몸이 무겁고 괜히 마음이 불편한데도 억지로 가게 만듭니다. 그런 곳은 다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가야 할 자리는 처음에는 번거로워도 이상하게 길이 열립니다. 누군가가 같이 가자고 하거나 우연히 시간이 맞거나 생각보다 순조롭게 이동이 됩니다. 조상님의 보호는 길에서도 작동합니다. 막히는 길을 억지로 뚫지 마십시오. 그러나 조용히 열리는 길은 너무 겁내지 말고 따라가셔야 합니다. 그곳에 여러분이 확인해야 할 사람이나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18번 구미호 카드가 그 다음에 놓입니다. 이 카드는 사람의 겉과 속을 아주 분명히 보게 만듭니다. 피해야 할 자리는 매혹적일 수 있습니다. 말이 좋고 분위기가 좋고 여러분을 특별하게 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이 흐리면 결국 기운을 빼앗깁니다. 18번 구미호 카드는 달콤한 말과 숨은 계산을 함께 보여주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너무 쉽게 마음을 열게 만드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갑자기 과하게 친절한 사람, 여러분의 약한 부분을 알고 다가오는 사람, 처음부터 큰 이익이나 특별한 기회를 말하는 사람, 관계에서도 돈에서도 일에서도 이런 흐름은 한 번 더 봐야 합니다. 조상님의 보호가 강할수록 겉으로 좋아 보이는 유혹이 먼저 드러납니다. 그 유혹을 알아보는 것이 보호의 핵심입니다. 특히 이번 카드를 선택하신 여러분은 정이 깊고 책임감도 강한 편이라 누군가가 어려운 얼굴로 다가오면 쉽게 내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8번 구미호 카드가 말합니다. 불쌍한 얼굴과 진짜 어려움은 다릅니다. 친절한 말과 책임 있는 태도도 다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정작 책임은 여러분에게 넘기는 사람이 있다면 피해야 합니다. 이번만 너라서 말하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는 말 못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을 특별한 사람처럼 만들며 부담을 얻는 흐름은 조심하십시오. 이 카드는 사람의 말보다 그 뒤의 행동을 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여러분을 존중하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정과 신뢰를 이용하는지 보셔야 합니다. 피해야 할 자리에는 항상 급함과 달콤함이 섞여 있습니다. 가야 할 자리에는 화려함은 적어도 선이 분명합니다. 구미호의 기운이 무조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카드가 여러분 안에서 작동하면 눈치와 분별이 살아납니다.
상대의 말 속에 숨은 뜻을 빨리 읽고 분위기에 휩쓸리기 전에 한 발 물러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여러분도 조금 영리해지셔야 합니다. 너무 순하게만 굴지 말고, 너무 빨리 믿지 말고, 말보다 조건을 보고, 감정보다 뒷일을 보셔야 합니다. 가야 할 자리는 여러분이 속을 다 내어놓지 않아도 존중받는 곳입니다. 피해야 할 자리는 여러분의 비밀, 마음, 돈, 시간을 자꾸 캐내려고 합니다. 18번 구미호 카드는 그 차이를 아주 날카롭게 보여줍니다. 이 시기에는 누구에게 무엇을 말할지 조심하십시오. 특히 가족 문제, 돈 문제, 속마음, 앞으로의 계획을 함부로 흘리면 안 됩니다. 말이 새는 자리는 운도 셉니다. 54번 관악 카드가 전반부 끝에 서 있습니다. 이 카드가 들어오면 결국 가야 할 자리는 책임과 절차가 있는 곳입니다. 관아는 공식적인 정리와 판단, 문서와 기준, 책임 소재를 다루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감정으로만 움직이면 안 됩니다. 피해야 할 자리는 말만 많고 문서나 기준이 없는 곳입니다. 누군가가 그냥 믿고 하자고 하거나 나중에 정리하자고 하거나 서로 아는 사이인데 뭘 따지냐고 하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가야 할 자리는 처음에는 딱딱해 보여도 책임이 분명한 자리입니다. 상담을 받거나 문서를 확인하거나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거나 계약과 약속을 글로 남기는 자리입니다. 54번 관악 카드는 여러분을 번거롭게 만들 수 있지만 결국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말로만 오가던 것을 형식으로 묶어야 뒷일이 안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카드가 나오면 실제로 처리해야 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류를 확인해야 하거나 누군가와의 약속을 다시 정리해야 하거나 돈과 관련된 내용을 분명히 해야 하거나 가족 안의 책임 분담을 다시 말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피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괜히 분위기 깨는 것 같고 나만 예민한 사람처럼 보일까 걱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4번 관악 카드가 말합니다. 지금 분명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크게 꼬인다고. 이 시기에는 좋은 얼굴보다 분명한 기준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조상님의 보호는 때로 문서와 절차로 옵니다. 감으로만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에서는 확인과 기록이 필요합니다. 특히 18번 구미호 카드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말이 아름다운 사람일수록 조건을 글로 보셔야 합니다. 부탁이 애틋할수록 책임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길입니다. 70번 할아버지 카드, 46번 길 떠나는 사람 카드, 18번 구미호 카드, 54번 관악 카드가 함께 놓인 흐름을 따라가면 이번 카드를 선택하신 여러분은 아주 구체적인 구분을 하게 됩니다. 오래된 어른의 조언과 낡은 부담을 구분합니다. 떠나야 할 자리와 가야 할 길을 구분합니다. 달콤한 말 속에 숨은 계산과 진짜 선의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감정이 아니라 기준과 절차로 자신을 지키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그냥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마음이 끌려도 책임이 흐리면 피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부담스럽고 딱딱해 보여도 문서가 분명하고 말의 앞뒤가 맞고 다녀오면 뒷일이 정리될 자리는 가셔야 합니다. 조상님의 보호는 여러분을 무작정 편한 길로 보내지 않습니다. 안전한 길로 보냅니다. 그 차이를 이번에는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이번 카드를 선택하신 여러분, 앞에서 어른의 조언과 떠나야 할 길, 달콤한 말 속의 계산, 그리고 기준과 절차로 나를 지키는 흐름이 먼저 잡혔습니다. 이제 뒤쪽으로 들어가면 조상님의 보호가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을 살리는 자리로 이끄는지 더 분명해집니다. 이 보호는 큰 소리로 오지 않습니다. 정성으로 오고, 갑작스러운 경고로 오고, 말수가 적은 사람의 태도로 오고, 마지막에는 실제로 삶을 회복시키는 결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이 시기에 눈에 보이는 유혹보다 오래 남는 안정 쪽을 택하셔야 합니다. 당장 편하고 달콤한 자리는 피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느리고 답답해 보여도 다녀오고 나서 마음이 맑아지는 자리는 가야 할 자리입니다. 조상님의 보호는 빠른 이익보다 오래 안전한 길을 먼저 열어줍니다. 55번 정화수 기도 카드가 먼저 뒤에서 올라옵니다. 이 카드가 들어오면 가야 할 자리는 정성이 있는 자리입니다. 말로만 좋은 곳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조용히 마음을 다해 준비한 자리,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기다려주는 자리, 다녀오고 나면 마음속 먼지가 조금씩 껴 내려가는 자리입니다. 정화수 기도는 하루아침에 큰 문을 여는 카드가 아닙니다. 시간이 걸려도 맑은 물처럼 천천히 길을 닦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번 카드를 선택하신 여러분은 이 시기에 급하게 결정하라는 곳보다 시간을 주는 곳을 믿으셔야 합니다. 당장 답을 내라고 몰아붙이는 사람보다 생각해보고 말하라고 하는 사람이 더 안전합니다. 빨리 돈을 넣으라거나 빨리 이름을 올리라거나 빨리 마음을 정하라고 하는 자리는 피해야 합니다. 조상님의 보호가 붙어있는 길은 서두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가라앉히게 합니다. 55번 정화수 기도 카드가 보여주는 실제 장면은 아주 조용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듯 조심스럽게 말을 건넵니다. 오래 고민한 끝에 꺼낸 부탁일 수 있습니다. 어른이나 가까운 사람이 조금 더 생각해보고 하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 스스로 마음이 복잡할 때 물 한 잔을 떠놓고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피해야 할 자리와 가야 할 자리가 이상하게 갈립니다. 어떤 약속은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어떤 사람의 얼굴은 생각만 해도 기운이 탁해집니다. 반대로 어떤 자리는 걱정은 되지만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습니다. 정화수 기도 카드는 그 차이를 보게 합니다. 머리로 따지기 전에 마음의 물이 흐려지는지 맑아지는지 보셔야 합니다. 또 이 카드가 들어오면 조상님께 정성으로 이어지는 흐름도 강해집니다. 꼭 큰 의식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용히 마음을 정돈하는 일, 집안을 정리하는 일, 물을 갈아두고 오래 방치한 공간을 치우고 마음속으로 감사와 도움을 청하는 일도 모두 해당됩니다. 이 시기에는 집안의 물기와 풀씨, 밥상과 잠자리, 오래 쓰지 않는 물건까지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습니다. 막힌 기운은 종종 생활의 구석에 남아 있습니다. 피해야 할 자리를 피하려면 내 기운부터 맑아야 합니다. 마음이 탁하면 나쁜 자리도 좋아 보입니다. 정성이 맑아지면 달콤한 말 속에 계산도 보이고 겉으로 딱딱해 보여도 나를 지켜줄 자리가 보입니다. 55번 정화수 기도 카드는 여러분에게 먼저 내 안을 맑히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조상님의 보호가 더 분명히 느껴집니다. 9번 벼락장군 카드가 이어지면서 이 조용한 정성 뒤에는 아주 빠른 경고가 함께 들어옵니다. 벼락장군은 갑작스러운 소식과 돌발적인 깨달음의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번 카드를 선택하신 여러분은 이 시기에 피해야 할 자리가 생각보다 빠르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실수 하나로 본심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약속 직전에 갑자기 일이 꼬이면서 그 자리에 가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다 된 줄 알았던 계획이 한순간 멈추면서 오히려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럽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지? 왜 하필 지금 막히지?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벼락장군이 들어올 때는 막힘이 보호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취소, 갑작스러운 연락 두절, 갑작스러운 말 바뀜이 여러분을 살리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카드가 피해야 할 자리를 보여줄 때는 매우 분명합니다. 일이 너무 급하게 터집니다. 말이 자꾸 바뀝니다. 상대가 갑자기 화를 내거나 책임을 피하거나 숨기고 있던 감정을 드러냅니다. 그런 순간에는 억지로 좋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벼락은 숨긴 것을 비춥니다. 어두운 밤에 번쩍하고 길을 보여주는 것처럼 아주 짧은 순간에 사람의 본색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때 본 것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평소에는 친절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책임을 피하는 사람, 말은 고상했는데 작은 이익 앞에서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 여러분의 안전보다 자기 편의만 앞세우는 사람, 이런 모습이 벼락처럼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 자리는 피하셔야 합니다. 한 번 번쩍한 신호는 그냥 넘어가라고 온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벼락장군 카드가 가야 할 자리를 열어줄 때도 있습니다.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누군가가 중요한 정보를 바로 알려줍니다. 미루고 있던 결정이 더는 미뤄지지 않도록 상황이 빠르게 정리됩니다. 예를 들어 서류를 확인해야 하는 일이 갑자기 생기거나 어른이 급하게 부르는 자리가 생기거나 오래 고민하던 문제에 대해 단번에 답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마음이 놀라더라도 무조건 피하지는 마십시오. 55번 정화수 기도 카드가 앞에 있기 때문에 정성으로 준비된 사람에게 들어오는 벼락은 해치려는 힘보다 깨우는 힘에 가깝습니다. 갑자기 열리는 길이라도 그 길이 책임을 분명하게 만들고 뒷일을 정리하게 하고 여러분 마음을 맑게 한다면 가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럽고도 탁한 길과 갑작스럽지만 정신이 또렷해지는 길은 구분하셔야 합니다. 벼락장군의 보호는 그 차이를 아주 강하게 보여줍니다. 40번 선비 카드가 그 다음에 서 있습니다. 이 카드가 들어오면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택해야 할 태도는 품위와 절제입니다.
피해야 할 자리를 피한다고 해서 시끄럽게 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야 할 자리에 간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허락받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선비는 조용하지만 기준이 분명한 사람의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번 카드를 선택하신 여러분은 이 시기에 말을 아끼는 것이 큰 보호가 됩니다. 너무 많은 속내를 보여주지 마십시오. 아직 결정되지 않은 일을 먼저 떠벌리지 마십시오. 가족 문제, 돈 문제, 이동 계획, 누굴 만날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에게나 자세히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선비 카드가 붙으면 말이 곧 운길이 됩니다. 말을 조심하면 길이 조용히 열리고 말을 함부로 흘리면 좋은 자리도 탁해질 수 있습니다. 40번 선비 카드는 피해야 할 사람도 보여줍니다. 말이 많고 남의 이야기를 쉽게 옮기고 여러분의 사정을 듣고도 가볍게 판단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하면서 말은 크지만 실제 책임은 없는 사람 또는 여러분의 결정을 자꾸 흔들며 자기 기준을 강요하는 사람은 피해야 합니다. 선비의 길은 조용합니다. 품위가 있습니다. 조건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가야 할 자리는 대체로 말이 정돈되어 있습니다. 약속 시간이 분명하고 서로의 선이 지켜지고 불필요한 감정 싸움이 없습니다. 다녀오고 나면 마음속에 후회보다 정리가 남습니다. 이런 자리가 여러분에게 맞는 자리입니다. 또 선비 카드는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의 격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누군가가 도발해도 바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서운한 말을 해도 그 자리에서 감정을 다 쏟아내지 마십시오. 특히 9번 벼락장군 카드처럼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길 때 선비의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급하게 화를 내고 나면 피해야 할 자리와 가야 할 자리가 더 흐려집니다. 그러나 잠시 물러나서 보고 말의 앞뒤를 따지고 사람의 태도를 끝까지 관찰하면 답이 나옵니다. 이 시기에는 조용한 사람이 이깁니다. 크게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사람이 보호를 받습니다. 조상님의 보호는 품위를 잃지 않는 사람에게 더 오래 머뭅니다. 여러분은 이 시기 감정의 소란보다 기준의 고요함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81번 엽전 8카드가 마지막에 들어옵니다. 이 카드가 끝에 있다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피해야 할 자리를 피하고 가야 할 자리를 제대로 가면 그 결과가 실제 생활의 안정과 재수로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엽전 8은 오래 품을 들인 만큼 거두는 카드입니다. 큰 소리로 한번 터지는 복보다 차곡차곡 쌓여서 생활을 바치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번 카드를 선택하신 여러분은 이번 선택을 잘하면 돈과 생활의 흐름에서도 분명한 회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에게 쓰던 돈이 줄고 괜한 자리에서 쓰던 시간이 줄고 마음이 탁한 관계에 들이던 정성이 줄어듭니다. 그 줄어든 만큼 여러분의 삶에 남는 것이 생깁니다. 이것이 엽전 8의 안정입니다. 실제 장면으로 보면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가지 않아도 될 모임을 피하면서 지출을 아낍니다. 말이 흐린 부탁을 거절하면서 나중에 손해를 막습니다. 공식적인 자리나 어른의 조언을 따라가서 필요한 정보를 얻습니다. 정성으로 준비한 일이 뒤늦게 작은 보답으로 돌아옵니다. 집안 살림이 조금씩 정돈되고 미뤄두었던 생활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81번 엽전 8카드는 값을 제대로 받는 흐름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인 시간과 정성을 더는 아무데나 흘리지 않게 되고 진짜 필요한 자리에서 그 값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보답, 사람의 신뢰, 생활의 안정까지 포함됩니다. 이 카드가 마지막에 들어오면 가야 할 자리는 결국 여러분을 키우는 자리입니다. 처음에는 귀찮고 형식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녀오고 나면 내 삶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자리는 그 순간만 자극적이고 말은 화려하고 감정은 흔들지만 지나고 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돈과 기운이 빠집니다. 81번 엽전 8카드는 아주 현실적인 기준을 줍니다. 이 자리를 다녀오면 내 생활이 더 안정되는가? 내 돈과 시간이 더 맑게 쓰이는가? 내 마음이 더 단정해지는가? 그렇다면 그 자리는 가야 할 자리입니다. 반대로 다녀오면 후회와 피로만 남는다면 아무리 달콤해도 피해야 합니다. 조상님의 보호는 결국 여러분의 생활을 무너뜨리지 않는 쪽으로 작동합니다. 55번 정화수 기도 카드, 9번 벼락장군 카드, 40번 선비 카드, 81번 엽전 8카드가 함께 놓인 흐름을 따라가면 이번 카드를 선택하신 여러분에게 필요한 선택은 분명합니다. 정성이 있고 마음이 맑아지는 자리는 가셔야 합니다.
갑자기 막히거나 갑자기 본색이 드러나는 자리는 조상님의 경고로 보셔야 합니다. 말이 많고 감정을 흔드는 자리보다 조용하고 기준이 분명한 자리를 택하셔야 합니다. 그 선택 끝에는 실제 생활의 회복과 재수의 안정이 들어옵니다. 이 시기에는 급한 유혹을 피하고 맑은 정성으로 이어진 길을 따르십시오. 말이 아름다운 사람보다 뒷일이 깨끗한 사람을 보십시오. 조상님의 보호는 여러분을 결국 손해가 아닌 회복의 자리로 데려갑니다. 그 길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읽은 흐름이 여러분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에는 선택하신 카드 번호를 남겨주시고 이 말이 필요한 인연에게는 공유로 조용한 힘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3번 카드를 선택하신 여러분은 조상님의 보호가 아주 부드럽지만 분명한 방식으로 들어옵니다. 큰 경고음처럼 오기보다 마음 한쪽이 먼저 알아차리는 흐름입니다. 어떤 자리는 괜찮아 보여도 들어가기 전부터 속이 가라앉고 어떤 사람은 말이 따뜻해도 이상하게 오래 곁에 두고 싶지 않습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워도 그곳으로 가야만 오래 묶인 기운이 끊어질 것 같은 자리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정과 불쌍함만으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특히 마음이 약해지는 자리, 죄책감을 건드리는 자리, 오래된 상처를 다시 꺼내 여러분을 붙잡는 자리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조상님의 보호는 여러분이 더는 억울한 기운에 묶이지 않도록 피할 곳과 건너갈 곳을 아주 섬세하게 갈라 보여줍니다. 69번 할머니 카드가 먼저 잡힙니다. 이 카드는 여러분 곁에 오래된 보살핌과 여성 조상의 기운이 가까이 붙어 있음을 말합니다. 따뜻하지만 약하지 않습니다. 부드럽지만 흐리지 않습니다. 할머니의 기운은 사람을 품어주면서도 해로운 자리에서는 등을 밀어 피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카드를 선택하신 여러분은 이 시기 마음속에서 이상하게 반복되는 걱정이나 직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안 되겠다. 저 자리는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나중에 마음이 고달프겠다. 저 말은 들어주는 순간 내 몫이 되어버리겠다. 이런 감각이 슬쩍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 감각을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69번 할머니 카드는 말보다 느낌으로 먼저 알려줍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전부터 몸이 처지고 약속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복잡해지고 다녀온 뒤 이상하게 잠이 깊지 않다면 그 자리는 여러분의 기운과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카드가 주는 보호는 아주 생활적입니다. 밥상, 집안, 가족의 말, 오래된 물건, 잠자리의 꿈처럼 아주 가까운 곳에서 신호가 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자리에 가려고 하는데 집안일이 갑자기 생겨 발이 묶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려던 날 몸이 이상하게 무거울 수 있습니다. 오래된 어른이나 여성 가족이 아무렇지 않게 그 사람은 조금 더 봐라. 그 일은 급하게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특별한 예언처럼 들리지 않아도 그 안에 보호가 들어 있습니다. 69번 할머니 카드는 여러분에게 급하게 나가지 말고 먼저 집안의 기운과 내 마음의 평온을 살피라고 합니다. 피해야 할 자리는 여러분을 바깥으로 끌고 나가면서 안쪽을 흐트러뜨립니다. 가야 할 자리는 바깥으로 나가도 돌아왔을 때 집안의 공기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보셔야 합니다. 또 69번 할머니 카드가 앞에 설 때는 여러분이 너무 남의 사정을 품고 살았던 흔적도 보입니다. 불쌍해서 도와주고 안쓰러워서 들어주고 내가 조금만 참으면 되겠지 하며 넘긴 일이 많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상님의 보호가 들어오는 시기에는 정이 많다는 이유로 손해보는 길을 계속하게 두지 않습니다. 마음이 약해지는 말로 여러분을 끌고 가는 사람은 피해야 합니다. 너밖에 없다. 네가 좀 이해해줘야 한다. 가족 같은 사이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 이런 말이 자꾸 반복된다면 그 말의 결을 다시 보셔야 합니다. 진짜 가족 같은 인연은 여러분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진짜 보호가 있는 자리는 부탁을 하더라도 여러분의 형편과 마음을 함께 봅니다. 69번 할머니 카드는 이 차이를 아주 세밀하게 느끼게 합니다. 따뜻한 자리와 질척한 자리는 다릅니다. 품어주는 자리와 빨아들이는 자리는 다릅니다. 이 시기 여러분은 그 경계를 반드시 느끼게 됩니다. 28번 삼도천 카드가 이어집니다. 이 카드가 나오면 피해야 할 자리와 가야 할 자리가 단순히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로 갈리지 않습니다. 경계를 건너야 하는 흐름이 들어옵니다. 삼도천은 여기와 저기를 가르는 강입니다. 이전 방식으로 남을 것인지 건너가서 다른 흐름을 선택할 것인지 묻게 만드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3번 카드를 선택하신 여러분은
이 시기 어떤 관계나 자리 앞에서 결정을 미루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속 왕래하던 곳을 끊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래 붙들던 인연에서 한 발 물러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겁이 나서 미뤄두었던 자리를 이제는 직접 가서 확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삼도천의 기운은 무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은 애매함을 끝내는 보호입니다. 계속 강가에 서서 고민만 하면 더 지칩니다. 건널 것인지 돌아설 것인지 정해야 기운이 풀립니다. 이 카드가 보여주는 피해야 할 자리는 되돌아갈수록 더 어두워지는 곳입니다. 예전에는 익숙해서 괜찮다고 느꼈지만 이제는 다시 가면 마음이 무너지는 곳입니다. 이미 여러 번 같은 상처를 준 사람, 해결된 듯 하다가도 다시 같은 문제를 꺼내는 관계, 만나고 나면 마음속에서 오래 죽은 감정까지 되살아나는 자리, 그런 곳은 삼도천의 이쪽이 아니라 더는 머물지 말아야 할 물가입니다. 반대로 가야 할 자리는 두렵지만 지나고 나면 정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오래 미룬 대화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 안의 불편한 문제를 마침내 꺼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적인 처리나 병원, 상담, 어른과의 만남처럼 마음은 무겁지만 다녀오면 뒷일이 정리되는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삼도천 카드가 말하는 가야 할 자리는 편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건너고 나면 더는 같은 귀신 같은 걱정에 끌려가지 않는 자리입니다. 3번 카드를 선택하신 여러분은 특히 미련과 죄책감 때문에 강을 건너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보면 달라지겠지. 내가 너무 차갑게 구는 것은 아닐까? 예전에 정이 있는데 이렇게 끊어도 될까? 이런 생각이 발목을 잡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8번 삼도천 카드는 말합니다. 모든 인연을 끝까지 데리고 가는 것이 도리는 아니라고. 어떤 인연은 여기서 보내야 서로의 업이 더 깊어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피해야 할 자리는 여러분에게 계속 과거를 되풀이하게 만듭니다. 가야 할 자리는 미래를 열어줍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과거의 말과 상처와 미련으로만 가득한 자리는 피하십시오. 두렵더라도 뒷일을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자리는 가셔야 합니다. 삼도천은 끝이 아니라 통과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그 통과입니다. 49번 저주인형 카드가 그 다음에 놓입니다. 이 카드가 나오면 피해야 할 자리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죄책감과 원망으로 묶는 자리입니다. 저주인형은 누군가의 미움, 집착, 악의적인 말, 또는 오래 반복된 부정적인 생각이 사람의 기운을 묶는 흐름입니다. 이 시기에는 말이 독한 사람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겉으로는 걱정해주는 척하지만 듣고 나면 자신감이 무너지는 말, 도와주는 척하면서 여러분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말, 여러분의 선택을 깎아내리고 결국 자기 뜻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는 자리는 피해야 합니다. 특히 누군가가 여러분의 약점을 알고 계속 건드린다면 그 사람은 조상님의 보호 아래 가까이 둘 사람이 아닙니다. 49번 저주인형 카드는 실제 장면으로 아주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연락을 받고 나면 갑자기 머리가 아프거나 특정 사람과 대화한 뒤 하루 종일 마음이 찝찝하거나 어떤 모임에 다녀온 뒤 계속 남의 말이 떠오르며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민함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운이 그 자리와 맞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조상님의 보호가 강할 때는 나쁜 기운을 눈앞에 보여주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말버릇에서, 표정에서, 반복되는 부탁에서 이상하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분위기에서 그 신호가 드러납니다. 그때는 좋은 사람인 척하는 겉모습보다 그 사람을 만나고 난 뒤 내 기운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셔야 합니다. 만나기 전보다 더 불안하고, 더 작아지고, 더 죄책감이 커진다면 피해야 할 자리입니다. 이 카드가 또 말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도 오래 꽂혀있는 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누군가가 예전에 한 말, 집안에서 반복해서 들은 말, 너는 안 된다. 네가 참아야 한다. 네가 책임져야 한다. 이런 말들이 마음속에 박혀서 지금도 여러분의 발을 묶고 있을 수 있습니다. 49번 저주인형 카드가 보일 때는 그 말들을 다시 보셔야 합니다. 그 말이 진짜 조상님의 뜻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두려움과 욕심이 여러분에게 박힌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조상님의 보호는 사람을 끝없이 낮추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함부로 희생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진짜 보호는 여러분을 맑게 세웁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낮추는 말은 피하십시오. 여러분을 죄책감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자리는 피하십시오. 반대로 여러분의 잘못과 책임을 분명하게 짚어주되
다시 설 길까지 보여주는 말은 귀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비난과 조언은 다릅니다. 독한 말과 바른 말도 다릅니다. 49번 저주인형 카드는 그 차이를 뼈아프게 보게 합니다. 23번 동방지국 천왕 카드가 전반부 끝에 서 있습니다. 이 카드는 결국 여러분이 가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보여줍니다. 동방지국 천왕은 동쪽을 지키는 수호의 기운입니다. 시작의 방향, 터전의 회복, 내 자리를 지키는 힘입니다. 그러니 3번 카드를 선택하신 여러분은 이 시기 낡은 말과 어두운 관계에서 벗어나 다시 내 삶의 바닥을 세우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 자리는 화려한 곳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생활을 정돈하는 곳, 아침 기운이 맑은 곳, 내 몸과 마음이 다시 안정되는 곳입니다. 집을 정리하는 일, 필요한 사람만 만나는 일, 내 일을 다시 제자리로 놓는 일, 오래 미룬 시작을 찾게라도 하는 일, 이런 것이 동방지국 천왕의 자리입니다. 가야 할 자리는 나를 흥분시키는 곳이 아니라 나를 다시 세우는 곳입니다. 23번 동방지국 천왕 카드가 말하는 보호는 아주 단단합니다. 여러분이 피해야 할 자리를 피하고 건너야 할 강을 건너고 독한 말을 끊어내면 결국 남는 것은 내 자리입니다. 내가 살아야 할 공간, 내가 지켜야 할 일상, 내가 다시 시작해야 할 일, 그 자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너무 멀리서 답을 찾지 마십시오. 조상님의 보호는 때로 집안의 정리, 생활 패턴의 회복,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몸을 돌보는 일, 내 일을 다시 붙드는 습관으로도 내려옵니다. 피해야 할 자리에서 빠져나온 뒤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의 생활을 바로 세우십시오. 방을 정리하고, 오래 미룬 연락을 정돈하고, 돈과 시간을 점검하고, 몸이 편안해지는 곳으로 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동쪽입니다. 다시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또 이 카드는 여러분에게 영역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여러분의 안쪽으로 들어오게 두면 안 됩니다. 누구나 여러분의 마음과 지방과 계획을 들여다보게 두면 안 됩니다. 49번 저주인형 카드가 앞에 있으니 더욱 그렇습니다. 말이 탁한 사람에게 내 집안 사정과 마음속 계획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내 터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보호입니다. 가야 할 자리는 여러분의 영역을 존중합니다. 피해야 할 자리는 여러분의 경계를 계속 넘어옵니다. 연락 시간을 무시하고, 사생활을 캐묻고, 돈이나 정성을 당연하게 요구하고, 거절하면 죄책감을 씌웁니다. 그런 흐름은 막으셔야 합니다. 동방지국 천왕 카드는 여러분에게 문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들릴 사람은 들이고, 막을 사람은 막고, 다시 시작할 자리를 맑게 하라고 말합니다. 69번 할머니 카드, 28번 삼도천 카드, 49번 저주인형 카드, 23번 동방지국 천왕 카드가 함께 놓인 흐름을 따라가면 3번 카드를 선택하신 여러분은 조상님의 보호 아래 아주 깊은 구분을 하게 됩니다. 정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을 계속 붙잡는 자리는 피하셔야 합니다. 두렵더라도 뒷일을 맑게 정리하는 강은 건너셔야 합니다. 죄책감과 악한 말로 여러분을 묶는 사람은 멀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삶의 바닥을 다시 세우는 자리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이 시기 여러분에게 필요한 길은 화려한 길이 아닙니다. 조용하지만 맑고 소박하지만 오래 버틸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그 길을 택하면 조상님의 보호는 더 분명해집니다. 어두운 말에서 벗어나고 지나간 인연의 물가를 건너고 다시 내 터전 위에 서는 것, 그것이 3번 카드를 선택하신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흐름입니다. 3번 카드를 선택하신 여러분, 앞에서는 따뜻한 보호처럼 보이는 자리와 질척하게 붙드는 자리를 가르는 흐름이 먼저 잡혔습니다. 이제 뒤쪽으로 들어가면 그 구분이 실제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마음으로만 알아차리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돌던 문제를 멈추게 되고, 더는 나를 낮추는 말 앞에 머물지 않게 되고, 결국에는 마음 놓을 사람과 마음 둘 자리가 다시 정해집니다. 그래서 3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이 시기에 단순히 피하고 가는 것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운은 끊어내고, 어떤 기운은 받아들이고, 어떤 자리는 다시 들어가도 괜찮고, 어떤 자리는 다시는 예전처럼 발을 들이면 안 된다는 것을 몸으로 알게 됩니다. 조상님의 보호는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더는 같은 상처를 반복하지 않게 하려고 아주 현실적인 길의 모양으로 들어옵니다. 60번 탑돌이 카드가 먼저 뒤에서 움직입니다. 이 흐름은 반복의 카드입니다. 같은 자리, 같은 사람, 같은 고민, 같은 말이 자꾸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3번 카드를 선택하신 여러분은 그동안 어떤 문제를 끝냈다고 생각했는데도 다시 돌아오는 일을 많이 겪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정리했다고 생각하면 다시 연락이 오고, 이제는 괜찮다고 생각하면 다시 죄책감이 올라오고, 더는 신경 쓰지 않겠다고 마음먹으면 또 비슷한 말이 들려와 마음을 흔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야 할 자리는 단순히 나쁜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계속 같은 감정으로 여러분을 되돌려 놓는 곳입니다. 다녀오면 다시 옛날의 나로 돌아가는 자리, 대화하고 나면 또 내가 참아야 할 것 같은 자리, 한번 정리한 마음을 다시 흐리게 만드는 자리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탑돌이는 같은 곳을 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운을 바꾸기 위해 도는 흐름입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반복을 그냥 반복으로 두면 안 됩니다. 60번 탑돌이 카드가 주는 신호는 아주 뚜렷합니다. 같은 말이 3번 반복되면 보셔야 합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면 보셔야 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늘 같은 후회가 남는다면 더는 우연이 아닙니다. 조상님의 보호는 반복을 통해 알려줄 때가 많습니다. 한 번은 몰라서 지나갑니다. 2번은 정 때문에 넘깁니다. 그러나 3번이 되면 그것은 피하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3번 카드를 선택하신 여러분은 정이 깊고 마음으로 쉽게 끊지 못하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불편함을 스스로 작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 이번에는 다르겠지. 내가 예민하게 보는 것일 수 있겠지. 이렇게 넘겨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탑돌이 카드가 뒤에서 움직인다는 것은 이제는 같은 원을 그만 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문제를 다시 만났다면 이번에는 같은 방식으로 답하지 마셔야 합니다. 같은 부탁이 오더라도 이번에는 조건을 보셔야 합니다. 같은 사람이 다시 손을 내밀어도 이번에는 그 손이 여러분을 살리는지 다시 묶는지 보셔야 합니다. 반대로 가야 할 자리는 반복 속에서도 마음이 맑아지는 자리입니다. 늘 가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곳, 같은 말을 들어도 기운이 정돈되는 사람, 매번 만날 때마다 여러분을 낮추지 않고 오히려 제자리로 돌아오게 만드는 인연이 있습니다. 그런 자리는 가까이 두셔야 합니다. 탑돌이는 기도하듯 도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같은 기도, 같은 정리, 같은 생활 습관 중에서 여러분을 맑게 하는 것은 지켜야 합니다. 피해야 할 반복과 지켜야 할 반복은 다릅니다. 피해야 할 반복은 여러분을 과거의 상처로 돌려놓습니다. 지켜야 할 반복은 여러분을 다시 중심으로 데려옵니다. 이 차이가 이 시기의 핵심입니다. 조상님의 보호는 여러분이 더는 어두운 원을 돌지 않게 하고 대신 맑은 원 안에서 회복하도록 길을 바꾸어 줍니다. 7번 치유 카드가 이어지면 이 구분은 조용한 생각만으로 끝나지 않고 어느 순간 강한 결단으로 나타납니다. 치유는 전쟁의 기운입니다. 오래 눌린 힘이 밖으로 나오고 피할 수 없는 맞섬이 생기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3번 카드를 선택하신 여러분은 이 시기 누군가와 부딪히는 장면을 맞을 수 있습니다. 말다툼이 크게 번진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는 예전처럼 순하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누군가가 또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씌우려 할 때, 누군가가 또 예전 일을 꺼내 여러분을 낮추려 할 때, 누군가가 자기 불안과 원망을 여러분에게 밀어넣으려 할 때, 이번에는 속에서 강한 힘이 올라옵니다. 더는 이 말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마음, 더는 이 자리에 머물지 않겠다는 마음, 더는 내가 다 받아내지 않겠다는 마음이 분명해집니다. 7번 치유 카드가 나올 때 피해야 할 자리는 싸움을 부르는 자리입니다. 대화가 아니라 공격이 오가는 자리, 이해가 아니라 이기고 지는 것만 남는 자리, 누군가가 여러분을 자꾸 방어하게 만들고 끝내는 스스로를 설명하느라 지치게 만드는 자리는 피하셔야 합니다. 조상님의 보호가 들어오는 시기에는 필요 없는 전쟁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큰 복입니다. 모든 싸움을 이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싸움은 들어가지 않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맞서야 할 순간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경계가 계속 침범당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을 당연하게 쓰려는 사람이 있고 거절했는데도 계속 밀고 들어오는 흐름이 있다면 그때는 단호해야 합니다. 치유의 힘은 아무 데나 쓰면 상처가 되지만 필요한 곳에 쓰면 애군을 끊습니다. 이 시기 여러분에게는 그런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실제 장면으로는 이런 식입니다. 누군가가 또 예전처럼 부탁합니다. 처음에는 웃으며 말하지만 결국 여러분이 감당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예전 같으면 마음이 약해져 받아들였겠지만 이번에는 말이 달라집니다. 이번에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맡을 수 없습니다. 그건 직접 정리하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선을 세우게 될 수 있습니다. 혹은 가족 안에서 오래 반복된 말이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더 이상 침묵만으로 넘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용해도 분명하게 말하게 됩니다. 이것이 치유의 바른 쓰임입니다. 화를 내서 관계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자리에 힘을 세우는 것입니다. 피해야 할 자리는 여러분을 끝없는 전쟁으로 끌어들이는 곳입니다. 가야 할 자리는 한 번의 분명한 말로 뒷일이 정리되는 곳입니다. 이 차이를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35번 행복한 가족 카드가 그 다음에 놓이며 이 강한 흐름 뒤에는 마음 둘자리의 회복이 들어옵니다. 행복한 가족은 따뜻한 안정의 카드입니다. 그러나 이 카드가 여기서 말하는 가족은 꼭 혈연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는 사람들,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이 차가지지 않는 자리, 억지로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3번 카드를 선택하신 여러분은 그동안 정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피곤한 관계까지 가족처럼 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기에는 진짜 마음 둘자리와 정을 빌려 여러분을 묶는 자리가 갈립니다. 피해야 할 자리는 함께 있어도 외로운 자리입니다. 내가 계속 눈치를 봐야 하는 자리, 내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약점이 되는 자리,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기운이 빠지는 자리는 피해야 합니다. 반대로 가야 할 자리는 아주 소박할 수 있습니다. 밥 한 끼를 같이 먹어도 속이 편안한 사람, 말이 많지 않아도 여러분의 선을 지켜주는 사람, 큰 도움은 없어도 여러분을 죄책감으로 묶지 않는 사람입니다. 35번 행복한 가족 카드가 들어오면 조상님의 보호는 여러분을 따뜻한 자리로 돌려보냅니다. 너무 멀리서 답을 찾지 않게 합니다. 진짜 보호가 있는 관계는 여러분을 극단으로 몰지 않습니다. 빨리 결정하라고 재촉하지 않고, 왜 그렇게 못하냐고 탓하지 않고, 여러분이 쉬어갈 수 있는 틈을 줍니다. 이 시기에는 그런 사람을 귀하게 보셔야 합니다. 화려한 약속보다 밥은 먹었느냐, 무리하지 말아라, 천천히 해도 된다. 이런 말이 훨씬 큰 보호일 수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는 오래된 어른이나 가족, 혹은 가족처럼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꼭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아도 여러분이 더는 나쁜 자리로 끌려가지 않게 마음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행복한 가족 카드의 힘입니다. 조상님의 보호는 따뜻한 사람을 통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 따뜻함이 억압이 아니라 안정이라면 가까이 두셔야 합니다. 또 이 카드는 집안의 공기를 살피라는 말도 합니다. 여러분이 피해야 할 자리를 피하고 필요 없는 전쟁에서 빠져나오고 가야 할 사람 곁으로 돌아가면 집안의 기운도 달라집니다. 방 안의 공기가 덜 무겁고 잠자리가 조금 편해지고 밥을 먹는 시간이 덜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처럼 보여도 큽니다. 나쁜 자리와 탁한 말을 계속 들고 오면 집안까지 탁해집니다. 반대로 마음이 편한 사람과 바른 자리를 선택하면 집안의 기운도 맑아집니다. 35번 행복한 가족 카드는 여러분이 결국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을 자꾸 밖으로 끌고 나가 소모시키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이 다시 숨 쉬는 곳입니다. 그 자리가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가야 할 자리입니다. 75번 엽전 이 카드가 마지막에 들어오면서 이 모든 구분은 현실적인 균형으로 내려옵니다. 엽전 2는 크고 화려한 복보다 딱 맞는 만큼의 주고받음, 무리하지 않는 관계, 생활 안에서의 작은 안정입니다. 그래서 3번 카드를 선택하신 여러분은 피해야 할 자리와 가야 할 자리를 구분한 뒤에 실제로 생활의 부담이 조금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돈을 크게 버는 흐름이라기보다 불필요하게 새던 돈이 줄고 마음 쓰느라 낭비하던 시간이 줄고 감정적으로 끌려다니던 일이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면서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지 않아도 될 자리를 피하면서 몸과 마음을 아낄 수 있습니다. 말이 많은 관계에서 빠져나오면서 하루의 기운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 전부가 엽전 2카드의 현실적인 복입니다. 75번 엽전 2카드가 말하는 가야 할 자리는 서로 균형이 맞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만 주는 곳은 아닙니다. 여러분만 참는 곳도 아닙니다. 조금 주면 조금 돌아오고 부탁을 하면 고마움을 알고 거절을 해도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 자리가 오래 갈 자리입니다. 피해야 할 자리는 늘 여러분 쪽이 더 많이 내게 만듭니다. 시간도, 돈도, 정성도, 설명도 여러분 쪽에서 더 많이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적습니다. 혹은 고마움보다 당연함이 돌아옵니다.
그런 자리는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어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엽전이는 관계의 저울을 보게 합니다. 값을 제대로 주고받는 관계인지 아니면 여러분만 계속 내는 관계인지 보게 합니다. 이 시기에는 그 저울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카드가 마지막에 놓였다는 것은 조상님의 보호가 결국 여러분 삶을 과하지 않은 안정으로 데려간다는 뜻입니다. 지나친 희생도 줄고 과한 감정 소모도 줄고 내가 해야 할 몫과 하지 않아도 될 몫이 조금씩 갈립니다. 거창한 해방처럼 오지 않아도 어느 날 문득 느낄 수 있습니다. 전보다 마음이 덜 끌려다닌다. 전보다 불필요한 자리에 덜 나간다. 전보다 내 생활이 조금 더 내 손안에 들어온다. 이것이 75번 엽전 이 카드가 주는 결과입니다. 조상님의 보호는 여러분이 무리하지 않는 균형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 균형이 생기면 피해야 할 자리와 가야 할 자리는 더 또렷해집니다. 60번 탑돌이 카드, 7번 치유 카드, 35번 행복한 가족 카드, 75번 엽전 이 카드가 함께 놓인 흐름을 따라가면 3번 카드를 선택하신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어두운 반복 속에 머물지 않게 됩니다. 같은 상처를 되풀이하게 만드는 자리는 피하셔야 합니다. 필요 없는 전쟁으로 끌어들이는 사람도 멀리하셔야 합니다. 대신 마음이 편안해지고 생활이 안정되는 자리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서로의 몫이 균형 잡힌 관계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번 시기는 여러분에게 아주 분명히 말합니다. 오래 돌던 원에서 빠져나오고 필요한 곳에서만 힘을 쓰고 진짜 마음 둘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입니다. 그 선택 끝에는 작지만 분명한 평안이 들어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상님의 보호는 여러분을 무리한 자리에서 빼내어 균형 있는 삶의 자리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흐름이 여러분께 오래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좋은 기운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댓글에는 선택하신 카드 번호를 남겨주시고 이 길의 구분이 필요한 분께는 공유로 차분한 힘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4번 카드를 선택하신 여러분은 조상님의 보호가 직감과 밤길의 불안감으로 먼저 들어오는 흐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기 어렵지만 여러분은 이미 몸으로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 친절해도 가까이 있으면 속이 불편합니다. 어떤 자리는 별일 아닌 듯 보여도 가기 전부터 마음이 무겁습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낯설고 조심스럽지만 이상하게 발길이 그쪽으로 향하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보호는 말보다 감각이 먼저입니다. 머리로 따지기 전에 몸이 먼저 알고 이유를 다 설명하기 전에 마음이 먼저 피하라고 하거나 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때는 스스로를 예민하다고 몰아붙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예민함이 바로 보호의 통로일 수 있습니다. 조상님의 기운이 사람의 말보다 먼저 여러분의 감각을 두드리는 시기입니다. 71번 무당 카드가 먼저 잡힙니다. 이 카드는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흐름을 남들보다 먼저 느끼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자리에 들어가면 공기가 무거운지 가벼운지 금방 압니다. 누군가가 좋은 말을 해도 그 말이 진심인지 계산인지 이상하게 감이 옵니다. 남들은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는 표정, 말끝, 침묵, 분위기의 틈을 여러분은 쉽게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야 할 자리는 대개 여러분 몸이 먼저 알려줍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어깨가 무겁고 약속 전날부터 이유 없이 짜증이 나거나 막상 가려고 하면 다른 일이 자꾸 생깁니다. 이런 흐름을 단순한 우연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71번 무당 카드는 조상님의 보호가 직감으로 내려오는 자리입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려 할 때 말은 매끄러워도 속이 편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불편함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4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원래도 남의 기운을 많이 받는 편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나면 그 사람의 감정이 내 안에 남습니다. 어떤 장소에 다녀오면 한동안 피곤이 풀리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과 있으면 기운이 살아나지만 탁한 사람과 있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몸이 축 내려앉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무 자리나 가면 안 됩니다. 모두를 만나고 모두의 말을 들어주고 모두의 부탁을 받아내다 보면 운이 맑게 돌지 못합니다. 71번 무당 카드가 말하는 피해야 할 자리는 여러분의 감각을 흐리는 곳입니다. 술자리처럼 말이 흐려지는 자리, 남의 흉이 많이 오가는 자리, 돈과 감정이 뒤섞여 책임이 불분명한 자리, 누군가가 자기 사정을 풀어놓고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떠넘기는 자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곳에서는 여러분의 기운이 쉽게 새어나갑니다. 반대로 가야 할 자리는 여러분의 감각을 맑게 만드는 곳입니다.
기도처럼 마음이 가라앉는 자리, 말이 많지 않아도 분위기가 단정한 자리, 오래된 어른이나 믿을 만한 사람과 조용히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 또는 여러분이 스스로의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꼭 절이나 산이나 특정한 곳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안을 정리하는 시간, 새벽이나 밤에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 오래 미루었던 상담이나 확인을 받는 자리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71번 무당 카드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바깥의 소란보다 안쪽의 감각을 먼저 믿으라고 말입니다. 어떤 길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면 그 길을 떠올렸을 때 내 몸이 편안해지는지 먼저 보십시오. 조상님의 보호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통해 먼저 탑을 줍니다. 66번 밤길 나그네 카드가 이어집니다. 이 카드는 외로운 길과 조심스러운 이동을 보여줍니다. 4번 카드를 선택하신 여러분은 이 시기 밤길처럼 불확실한 상황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아직 모든 정보가 다 보이지 않고 누구를 믿어야 할지 분명하지 않고 길은 열려 있지만 마음은 조심스러운 상태입니다. 어떤 약속이나 만남이 생겨도 선뜻 마음이 놓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오라고 하는데도 그 자리가 어딘가 어둡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는 가야 할 곳은 맞는 것 같은데 주변에서 이해해주지 않아 혼자 가는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66번 밤길 나그네 카드는 바로 그런 길입니다. 그러나 이 카드가 무조건 나쁜 길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밤길은 조심해야 하지만 목적지가 있다면 지나가야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 어떤 목적 때문에 가느냐, 그리고 돌아온 뒤 내 기운이 얼마나 남느냐입니다. 피해야 할 밤길은 분명합니다. 몰래 가야 하는 자리, 남에게 말하기 애매한 약속, 늦은 시간에 갑자기 부르는 사람, 책임은 없고 감정만 끌어올리는 만남, 이런 것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따로 불러내거나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자고 하거나 정확한 이유 없이 조용히 만나자고 하는 흐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66번 밤길 나그네 카드가 있을 때 그런 자리는 한 번 더 살펴보셔야 합니다. 가면 안 되는 자리는 대개 처음부터 모든 것이 흐립니다. 시간도 흐리고 목적도 흐리고 돈이나 책임도 흐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정 때문에, 궁금함 때문에, 혹은 불안함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려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상님의 보호는 찝찝함으로 먼저 옵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멈추십시오. 밤에 오는 말, 급하게 오는 부탁, 숨기자는 제안은 특히 조심하십시오. 그렇다고 모든 조용한 길을 피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66번 밤길 나그네 카드가 보여주는 가야 할 길도 있습니다. 혼자 조용히 다녀와야 하는 일, 떠들썩한 사람들과 함께 갈 수는 없지만 여러분 혼자 확인해야 하는 자리, 예를 들면 오래 미룬 병원이나 상담, 행정적인 처리, 조용한 기도 자리, 집안 문제를 두고 어른을 만나러 가는 길, 또는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잠시 떨어져 있는 시간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길은 외로워도 탁하지 않습니다. 두렵더라도 끝나고 나면 마음이 정리됩니다. 밤길 나그네에 가야 할 길은 사람을 흩뜨리지 않고 모아줍니다. 다녀온 뒤 머리가 더 복잡해지는 길은 피하시고, 다녀온 뒤 해야 할 일이 분명해지는 길은 가셔야 합니다. 이 구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31번 업신 카드가 그 다음에 서 있습니다. 이 카드가 들어오면 조상님의 보호는 집안의 재물과 살림의 기운으로 내려옵니다. 업신은 집안 안쪽의 복을 지키는 기운입니다. 돈이 새지 않게 하고, 생활의 바닥이 무너지지 않게 하고, 여러분이 가진 것을 함부로 빼앗기지 않게 붙드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4번 카드를 선택하신 여러분이 피해야 할 자리는 내 살림과 채수를 흔드는 자리입니다. 좋은 사람인 척하지만 자꾸 돈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 함께하면 지출이 늘어나는 관계, 모임에 가면 늘 여러분이 더 내게 되는 자리, 정리되지 않은 돈 문제로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드는 흐름은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작은 돈이 중요합니다. 큰 돈만 조심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밥값, 교통비, 선물, 대신 내는 비용, 빌려주는 작은 금액이 쌓이면 기운이 새어나갑니다. 업신 카드가 있을 때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흘리는 돈이 생각보다 운을 흐릴 수 있습니다. 이 카드가 여러분에게 주는 실제 신호는 살림 안에서 옵니다. 갑자기 돈이 아깝게 느껴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들었는데 속으로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어떤 모임을 가려는데 지출이 부담스럽고 다녀와도 남는 것이 없을 것 같다는 감각이 듭니다. 그런 자리는 조심하십시오. 반대로 가야 할 자리는 살림이 정돈되는 자리입니다.
돈을 쓰더라도 후회가 적은 곳, 내 생활을 안정시키는 지출, 가족과 집안을 위해 필요한 정리, 오래 미룬 수리나 정돈, 혹은 재정 상담이나 현실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31번 옵션 카드는 돈을 무조건 움켜쥐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복이 머물 자리에 돈과 정성을 쓰라고 합니다. 새는 곳을 막고 남는 곳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31번 옵션 카드가 나오면 집안의 문턱과 경계를 잘 지켜야 합니다. 아무 사람이나 집 안으로 들이지 마십시오. 집안 사정과 돈 사정을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걱정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너무 자세히 흘리면 안 됩니다. 앞에 71번 무당 카드와 66번 밤길 나그네 카드가 함께 있으니 더욱 그렇습니다. 이 시기에는 보이지 않는 기운과 현실의 돈길이 함께 움직입니다. 말이 새면 운도 셉니다. 가야 할 자리는 여러분의 살림을 존중하는 곳입니다. 피해야 할 자리는 여러분의 형편을 캐묻고 돈과 시간을 당연하게 요구하고 거절하면 서운함을 씌우는 곳입니다. 업신의 보호는 아주 단호합니다. 여러분의 집안 복을 지키려면 사람을 들이는 기준과 돈을 쓰는 기준을 다시 세우셔야 합니다. 그것이 조상님의 보호를 받는 방식입니다. 56번 난파선 카드가 전반부 끝에 놓입니다. 이 카드가 나오면 피해야 할 자리는 이미 배가 기울어진 자리입니다. 겉으로는 아직 괜찮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살릴 수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에서는 물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관계든, 일의 판이든, 돈의 흐름이든 이미 오래전부터 균열이 있었던 곳입니다. 56번 난파선 카드는 무리하게 붙들면 같이 가라앉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망가져가는 판을 구하겠다고 뛰어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선에서 도와주려는 마음은 알지만 이미 책임자가 책임을 지지 않고 구조가 무너지고 계속 손실만 키우는 자리라면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돈 문제와 사람 문제에서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같이 떠안으려 할 때 그 배가 아직 떠있는 배인지 이미 가라앉는 배인지 보셔야 합니다. 난파선의 자리는 처음부터 흉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조금만 도와주면 된다는 말로 옵니다. 이번만 버티면 된다. 곧 좋아질 것이다. 너만 도와주면 해결된다. 이런 말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고 실제로 나아지는 것이 없고 여러분이 들어갈수록 더 많은 것을 내야 한다면 그 자리는 피하셔야 합니다. 조상님의 보호가 강하게 들어오는 시기에는 그런 배에 타지 못하게 막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약속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돈이 준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갑자기 그 사람의 다른 면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방해가 아니라 보호일 수 있습니다. 들어가면 안 되는 배에 타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하지만 56번 난파선 카드가 무조건 절망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카드가 전반부 끝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어느 배에서 내려야 하는지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피해야 할 자리를 정확히 알면 가야 할 자리는 더 분명해집니다. 가야 할 자리는 이미 물이 차오른 배가 아닙니다. 조금 느려도 튼튼한 길입니다. 당장은 화려하지 않아도 구조가 분명하고 책임자가 있고 여러분이 들어가도 함께 가라앉지 않는 자리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은 크지만 계속 무너지는 사람보다 말은 적어도 자기 몫을 감당하는 사람이 낫습니다. 큰 기회처럼 보이지만 바닥이 새는 판보다 차가도 안정적으로 가는 길이 더 좋습니다. 난파선 카드가 주는 보호는 차갑습니다. 그러나 필요합니다. 빠져나와야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기 사람의 불쌍함보다 판의 상태를 보셔야 합니다. 배가 기울어져 있다면 정 때문에 올라타지 마십시오. 71번 무당 카드, 66번 밤길 나그네 카드, 31번 옵션 카드, 56번 난파선 카드가 함께 놓인 흐름을 따라가면 4번 카드를 선택하신 여러분은 조상님의 보호를 매우 현실적으로 받게 됩니다. 직감으로 먼저 피할 자리를 알아차립니다. 밤길처럼 흐린 약속과 숨겨진 만남을 조심하게 됩니다. 집안의 재수와 살림을 지키기 위해 사람과 돈의 경계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기울어진 배처럼 손실이 커지는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불쌍하다는 이유만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달콤한 말과 숨은 부탁이 섞인 곳도 조심하십시오. 반대로 조용해도 마음이 맑고 돈과 책임이 분명하며 다녀오고 나서 내 생활이 무너지지 않는 자리는 가까이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감각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감각을 믿고 피할 곳은 피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조상님의 보호가 더 강하게 여러분의 길을 지켜줍니다. 4번 카드를 선택하신 여러분. 앞에서는 여러분의 직감이 이미 피해야 할 자리를 먼저 알아차리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밤길처럼 흐린 약속, 살림의 기운을 세게 만드는 사람. 이미 기울어진 배처럼 함께 들어가면 손실이 커지는 자리까지 드러났습니다. 이제 뒤쪽으로 들어가면 조상님의 보호가 단순히 위험을 피하게 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어디에서 단호하게 끊어야 하는지, 어떤 인연은 다시 맞춰지고, 어떤 선택은 실제 복으로 내려오는지까지 보입니다. 4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이 시기에 가야 할 자리를 잘 고르면 단순히 마음만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안정과 재수까지 함께 살아납니다. 그러니 이 흐름은 아주 중요합니다. 피하는 것만이 답이 아닙니다. 피한 뒤에 어디로 가느냐가 여러분의 운기를 바꿉니다. 13번 남산신 카드가 먼저 뒤에서 잡힙니다. 이 카드가 들어오면 조상님의 보호는 사람을 통해 옵니다. 특히 조용히 중재해주는 사람, 오래 보아도 마음이 탁해지지 않는 사람, 큰 소리는 내지 않지만 위급할 때 방향을 잡아주는 사람이 여러분 곁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남산신은 산의 기운입니다. 높고 조용한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길을 살피는 보호입니다. 그래서 4번 카드를 선택하신 여러분은 이 시기에 혼자 결정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내 직감 하나로만 판단하면 때로는 피로와 불안이 섞여 길을 잘못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각은 맞지만 그 감각을 현실로 정리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남산신의 자리입니다. 어른일 수도 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믿을 만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게 말해주는 조력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 카드가 보여주는 가야 할 자리는 조용한 도움의 자리입니다. 시끄럽게 여러분을 끌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곳도 아닙니다. 다만 차분하게 앉아서 상황을 듣고 무엇이 위험한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물러서야 하는지를 짚어주는 자리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 돈 문제나 약속 문제가 얽혀 있다면 감정적으로 바로 답하지 말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먼저 이야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이나 책임이 걸린 일이라면 경험 있는 사람에게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문제라면 한쪽 말만 듣지 말고 오래된 어른이나 중립적인 사람의 말을 들어보셔야 합니다. 남산신 카드가 붙을 때는 혼자 끙끙 앓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보호는 때로 귀인의 입을 빌려옵니다.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정리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자리는 여러분을 고립시키는 자리입니다. 남에게 말하지 말라. 둘만 알고 넘어가자. 네가 알아서 조용히 처리해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을 혼자 묶어두는 흐름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앞에서 66번 밤길 나그네 카드와 56번 난파선 카드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흐린 약속과 기울어진 판은 대개 사람을 고립시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지 못하게 만들고 기록을 남기지 못하게 만들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자리는 피해야 합니다. 남산신의 보호는 숨기는 쪽이 아니라 밝히는 쪽입니다. 조용하되 투명합니다. 감정적으로 떠들지는 않지만 뒷일이 흐려지지 않게 길을 세워줍니다. 그러니 이 시기에는 혼자만 알고 감당해야 하는 자리는 멀리하시고 차분하게 확인하고 조언받을 수 있는 자리는 반드시 가까이 두셔야 합니다. 57번 착두타기 카드가 이어집니다. 이제는 알아차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끊어야 할 것은 끊어야 합니다. 작두타기는 망설이는 마음을 오래 두지 않습니다. 이미 피해야 할 자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 때문에, 미련 때문에, 불쌍함 때문에, 혹은 손해본 것이 아까워서 계속 팔을 걸치고 있었다면 이 시기에는 그 방식이 더는 통하지 않습니다. 조상님의 보호가 강할수록 여러분을 위험한 쪽에서 떼어내기 위해 아주 선명한 장면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상대가 결정적인 순간에 책임을 피하는 모습, 돈 이야기가 나왔을 때 태도가 달라지는 모습, 말은 좋지만 실제 행동은 계속 비어있는 모습, 그런 것이 보이면 더 미루지 마십시오. 그때는 정리해야 합니다. 57번 착두타기 카드가 말하는 피해야 할 자리는 선을 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거절을 무시하는 사람, 한 번 말했는데도 계속 부탁을 밀어붙이는 사람, 여러분의 돈과 시간과 마음을 당연하게 쓰려는 사람, 이런 흐름은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말이 거칠어야만 선을 긋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짧고 단정하게 말해도 됩니다. 이번 일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맡을 수 없습니다. 돈 문제는 분명히 하고 가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는 더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 흐리게 웃고 넘어가면 나중에 더 크게 부담이 됩니다. 작두타기의 기운은 처음에는 서늘하지만 지나고 나면 여러분을 살립니다. 선을 긋지 못해서 생긴 손실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관계나 잘라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작두타기는 함부로 휘두르는 칼이 아닙니다. 필요한 자리에서만 쓰는 칼입니다. 가야 할 자리에는 이 단호함이 오히려 보호가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새로운 일이나 도움의 자리로 가야 한다면 그곳에서도 조건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누구와 함께 하는지, 돈은 어떻게 오가는지,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내 역할은 무엇인지 이것을 명확히 해야 그 자리가 복으로 이어집니다. 작두타기 카드가 있을 때 가야 할 길은 무조건 부드러운 길이 아닙니다. 기준이 서 있는 길입니다. 때로는 사람에게 서운하게 보일 수 있어도 기준을 세운 뒤에야 관계도 일도 오래 갑니다. 조상님의 보호는 여러분에게 착하기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정확함이 복입니다. 42번 정표 카드가 뒤따릅니다. 이 카드가 나오면 끊어낼 것을 끊은 뒤에 정말 맞는 인연과 자리가 다시 보입니다. 정표는 오래전에 나뉘었던 조각이 다시 맞아 들어가는 카드입니다. 한쪽만 애쓰는 인연이 아니라 서로 알아보는 인연입니다. 억지로 매달리는 자리가 아니라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맞춰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4번 카드를 선택하신 여러분은 이 시기에 어떤 사람이나 자리와 다시 연결되는 흐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오래 연락이 뜸했던 사람이 다시 말을 걸 수 있습니다. 예전에 지나쳤던 제안이 다른 형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또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상하게 내 생활과 잘 맞는 자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연결은 시끄럽게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주 조용한 연락, 짧은 약속, 우연히 다시 만나는 사람, 누군가가 전해주는 말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정표 카드가 알려주는 가야 할 자리는 서로의 조각이 맞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만 맞추는 곳이 아닙니다. 상대도 맞추고, 상황도 맞고, 뒷일을 생각해도 무리가 적은 자리입니다. 예전에는 타이밍이 안 맞았던 일이 이번에는 이상하게 맞아떨어질 수 있습니다. 일정이 맞고, 조건이 맞고, 마음도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런 흐름은 귀하게 보셔야 합니다. 조상님의 보호가 붙은 인연은 억지로 끌고 가지 않아도 필요한 순간 다시 만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자리는 아무리 애써도 계속 어긋납니다. 약속이 자꾸 틀어지고 말이 맞지 않고 돈과 책임에서 계속 한쪽이 비어 있습니다. 그 어긋남을 노력 부족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때로는 맞지 않는 길이 계속 어긋나는 것 자체가 보호입니다. 42번 정표 카드가 있으면 오래된 인연 속에서도 진짜와 가짜가 갈립니다. 오래 알고 지냈다고 다 정표는 아닙니다. 한때 가까웠다고 다 다시 이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표의 인연은 다시 만나도 마음이 탁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나간 시간이 서로를 더 분명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과 이야기하면 내 자리가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리됩니다. 그 자리로 가면 나를 잃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안정됩니다. 이런 자리가 가야 할 자리입니다. 반대로 예정으로 돌아왔지만 다시 같은 상처를 반복하게 만드는 관계는 피해야 합니다. 조상님의 보호는 과거를 무조건 되살리지 않습니다. 맞는 것만 다시 맞추고 아닌 것은 그대로 보내게 합니다. 여러분은 이 차이를 아주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82번 엽전 9카드가 마지막에 들어옵니다. 이 카드는 매우 현실적인 복입니다. 피해야 할 자리를 피하고 가야 할 자리를 정확히 택했을 때 그 선택이 생활의 풍요와 안정으로 내려오는 흐름입니다. 엽전 9는 거의 가득 찬 재수입니다. 큰 한방처럼 요란하게 터지는 것보다 이미 어느 정도 차오른 복이 현실 안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4번 카드를 선택하신 여러분은 이 시기를 지나며 돈과 생활의 안정에서 분명한 체감을 할 수 있습니다. 새는 돈이 줄고 손해볼 자리를 피하고 맞는 사람과의 연결을 통해 새로운 기회가 생기며 내 살림과 재수가 전부 다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앞에서 31번 업신 카드가 집안의 재수를 지키라고 했고 여기서 82번 엽전 9카드가 그 결과를 크게 받쳐줍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흐름입니다. 실제 장면으로 보면 가지 않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모임이나 제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절한 뒤에 오히려 돈이 지켜집니다. 누군가와 조건을 분명히 한 뒤에 더 좋은 방식으로 일이 정리됩니다.
조용히 다시 맞춰진 인연을 통해 도움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래 고민하던 지출을 줄이거나 집안의 살림을 안정시키는 선택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돈 자체가 들어오는 소식보다 손해를 막고 남은 것을 지키고 그 결과 마음이 훨씬 넉넉해지는 방식으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엽전구는 이미 있는 복을 지키는 힘도 강합니다. 그러니 이 시기에는 무리해서 더 얻으려 하기보다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을 지키는 선택이 더 큰 복이 됩니다. 값을 제대로 받을 곳에서는 받고 받을 수 없는 자리에는 더 이상 정성을 흘리지 않아야 합니다. 82번 엽전구 카드가 마지막에 있다는 것은 조상님의 보호가 결국 현실로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직감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피하고 나면 손해가 줄고 가고 나면 도움이 남고 선을 긋고 나면 재수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시기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음이 불편한 자리를 피하는 것이 단순한 회피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돈과 생활을 지키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용하지만 바른 사람을 만나고 조건이 분명한 자리에 가고 오래된 인연 중에서도 진짜 맞는 인연만 다시 받아들이는 것은 현실적인 발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카드가 말하는 풍요는 허공의 복이 아닙니다. 바른 선택 뒤에 남는 복입니다. 여러분이 피할 곳을 피하고 갈 곳을 가르면 그 끝에는 분명히 삶이 넉넉해지는 흐름이 들어옵니다. 13번 남산신 카드, 57번 작두타기 카드, 42번 정표 카드, 82번 엽전구 카드가 함께 놓인 흐름을 따라가면 4번 카드를 선택하신 여러분은 조상님의 보호 아래 매우 분명한 길을 보게 됩니다. 혼자 숨기고 감당하는 자리보다 차분하게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가셔야 합니다. 계속 선을 넘는 사람과 기울어진 판은 단호히 끊으셔야 합니다. 억지로 맞추는 관계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다시 맞아 들어오는 인연을 가까이 두셔야 합니다. 그 선택 끝에는 생활과 재수의 안정이 들어옵니다. 이 시기에는 직감만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직감으로 알아차리고 조언으로 확인하고 칼같이 선을 세우고 맞는 자리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러면 조상님의 보호는 여러분의 삶 안에서 실제 복으로 내려옵니다. 피해야 할 자리를 피하는 순간 가야 할 자리는 더 밝아집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여러분의 살림과 마음을 동시에 지키는 큰 안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좋은 흐름을 단단히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에는 선택하신 카드 번호를 남겨주시고 이 길에 분별이 필요한 분께는 공유로 맑은 기운을 함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